새해가 되면 새해 처음 태어난 아기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나오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 들어도 놀라운 이야기 같습니다. 더구나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면 더 특별하겠죠?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한 일본 여성인 레나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동생을 만나려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서 출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덕분에 예쁜 딸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던 일본인 레나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서 아기를 낳을 생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일정 개월수 이상이 되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거든요. 저는 그 시기가 되기 전 한국으로 태교 여행을 갔습니다. 단순히 태교 여행만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족 같은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한국인 제부와 결혼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우리 동생은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조카가 어릴 때는 동생이 육아 때문에 바빠서 자주 통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카가 많이 커서 그 후로 1년이 지났을 때쯤부터는 매일 통화하면서 지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의외로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한국살이 하는 게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제게 너무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과 더 가깝게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제게 동생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지요. 동생이지만 온화한 성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착한 아이라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생이 처음에 결혼해서 한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지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상함보다는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임신하고 나니 동생이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배가 좀 부른 상태라 비행을 해도 되나?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한국으로의 비행은 시간도 길지 않고 아직 개월수도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동생을 만나러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우울증도 오고 매일 밤마다 동생이 보고 싶어서 울 정도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태교 여행 겸 2주일 정도 짧은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오게 된 한국 여행은 동생을 만나는 것 외에는 전혀 기대되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들어서 한국에 가는 게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생이 한국에서 쭉 살겠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했었죠. 이런 생각은 동생을 만나자마자 싹 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너무 반갑고 동생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부가 불편할 것 같아서 따로 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제부는 홀몸도 아닌데 밖에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동생과 함께 지내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생과 더 오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동생네 집에 머무르게 됐죠. 동생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전 혹시라도 동생이 사는 수준이 형편없을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이라고 했던 동생의 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동생은 현관문에서 도어락을 이용해 집을 들어가더군요. 열쇠가 아니라 도어락을 설치했다니 신기했어요. 키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갈 일도 없고 운동 가거나 산책 갈 때 키 안 가져갔다고 다시 돌아올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사람들만 설치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으니 동생은 한국은 대부분의 집에 이렇게 도어락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더군요. 동생은 아기가 있어서 현관에는 매트를 깔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트 위로도 따뜻함이 전해졌고 집이 전체적으로 훈훈했습니다. 한국의 난방이 일본과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거 공간에 들어와 보니 차이점이 확연히 느껴지더군요. 동생의 집을 둘러보다 천장에 있는 기계를 가리키자 에어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무척이나 덥고 습해서 모든 집에 에어컨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벽처럼 보이지만 안에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냉장고가 있어 구경했는데요. 남자들은 TV에 여자들은 냉장고에 관심이 많거든요. 동생의 냉장고는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 냉장고였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능을 결합한 것 같았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세련되어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 전자제품들이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치 냉장고도 구경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김치들이 있을 줄이야. 동생은 시어머님이 주신 거라며 김장김치, 깍두기, 파김치, 총각 무김치 등 다양한 김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소주는 왜 들어있냐고 하자 육아 퇴근 후
아이가 잠든 후 김치전에 남편과 소주 한잔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며 웃더군요. 뭔가 한국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러운 게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냉온 정수기였어요. 저는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정수기에서 바로 뜨거운 물이 나와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청결하게 관리까지 해주는 정수기라니 그런 서비스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이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동생의 한국살이가 너무 즐거운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전 동생이 한국에서 쭉 살겠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겨진 전 어떡하고 또 왜 갑자기 타지살이를 자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불편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보니 저희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나라였고 동생도 그만큼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었어요. 결국 동생의 행복한 모습에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동생이 저에게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아기를 낳는 걸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고민이 조금 되더군요. 출산까지 몇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옆자리가 너무나 포근했었나 봐요. 하지만 남편의 직장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신은 괜찮으니 아이와 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개발자인 직업 특성상 재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휴가를 쓸 수 있으니 일본을 오가며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제가 남편에게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묻자 처음에는 꺼렸지만 한국의 병원에 몇 번 가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은 일단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의료 시스템 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일본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에 동생이 산후조리원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무척 좋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이라 임산부들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전문 간호사와 돌봄 선생님들이 신생아 케어도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후진국 한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면 어쩌냐며 노발대발하셨죠. 하지만 남편이 잘 설득해줘서 결국 한국에서 지내다 아기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출산이 임박해져서 남편도 한 달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이 오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동안은 동생이나 제부가 절 잘 챙겨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 오니까 마음도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남편도 왔고 해서 가까운 펜션으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를 갔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물건이 가득한 대형마트는 쇼핑 천국이었죠. 특히 대형마트에서 가장 황홀했던 건 바로 냉동식품 코너였어요. 이전에 동생이 가끔 보내주는 한국의 냉 정말 맛있어서 아껴 먹었었는데 이곳에 오니 냉동식품의 향연이더라고요. 일본도 편의점 음식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 음식들도 먹어보니 저절로 엄지척이 되더군요. 특히 시식 체험이 너무 즐거웠었죠. 한번 먹어보니까 계속 먹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만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제 임신한 모습을 보시더니 오히려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안 사도 되니까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어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더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저희 배를 보면서 말도 걸어주시고 다정하게 웃어주셔서 제가 눈치 보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다정했죠. 주책맞게 눈물이 날 뻔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장본짐을 모두 챙기고 차에 타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어요. 아이가 단순히 발로 차서 느끼는 통증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 사이로 무엇인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많은 양의 양수가 바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전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옆에 있던 동생과 남편도 당황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일본이었어도 당황했을 만한 상황인데 이곳은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이었으니까 다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동생은 그나마 한국어를 조금 구사할 수 있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 못지않게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 다리 사이로 피와 섞여 흐르는 양수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남편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몰라 엄청나게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와 동생의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를 듣고 한 남자분이 달려왔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있던 어느 중년 여성이 동생과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죠. 한국어로 이야기했지만
다행히 동생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괜찮다며 걱정 말고 순산하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때 제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고 진통에 힘들어하자 좀 전에 곁에 와주신 남자분이 운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당황해서 운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처에 대형 병원이 있으니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더 속력을 내어 병원으로 데리고 가주셨어요. 저는 당시 정신이 너무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100km가 넘었다면서 나중에는 아예 적색 신호등도 무시하고 교차로에서도 전속력으로 달렸다면서 말이에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동 중에 연락해 놓았던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나왔고 저와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긴급히 들어갔어요. 마무리는 병원 안에서 진행됐죠. 사실 너무 정신이 없고 혼미했었던 상태라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었거든요. 아마 당시 한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죠.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남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는데 연락처를 몰라 감사의 인사도 못했네요. 병원까지 빠르게 이송해주신 남자분과 순산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료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었답니다. 천사 같은 여자아이죠. 저와 저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그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저는 따뜻한 온돌의 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해서인지 산후통증도 거의 없고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들과 산모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 너무 전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둘째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때도 전 한국의 조리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조리원 문화가 발달하여 있지 않아요. 조산원이나 병원에서 최대 일주일을 지낼 수 있는 산후케어 센터는 있지만 이후에는 각자 친정에서 돌봄을 받죠. 그나마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은 가장 저렴한 곳도 하루에 50만 원이니 2주 지내는 프로그램을 하면 5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에 비해 한국은 산후조리원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 2주 이상 할 수 있고 이후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인력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출산한 덕분에 저도 건강하게 회복하고 신생아도 잘 키울 수 있었네요. 한국에서 나와서인지 제 딸은 한국을 조국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고요. 저희 가족은 몇 년 후 한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한국인의 도움으로 인해 무사히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고 결국 이민까지 오게 된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정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듯 누군가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남의 일임에도 자신의 일처럼 발을 벗고 나서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고 도움을 주는 건 우리가 가진 정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이 넘치는 나라인데요. 나보다 남을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발전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공유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